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글로벌 증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류호 부총리를 만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일단 시장 기대감에 상승했죠. 우리 증시도 아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협상 결과에 글로벌의 모든 투자자들 시선 집중돼 있는데요. 자, 어제도 정재훈 멘토님께서 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온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또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 설정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12번, 2612번 두 통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장전 시황 올려주시고요. 또 마감할 땐 마감 시황도 올려주십니다. 또 쉬는 날이라고 쉬시냐? 아니죠. 여러 가지 주식 강의들 혹은 여러 가지 기업에서 나는 투자 소식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 유튜브로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고 뜹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이 네 글자 꼭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지 그 밑에 방이 뜨는데 이쪽에 들어오시면 진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0월에 두 번의 강연에 준비돼 있죠. 어느새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내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시부터 강연이 열리는데요. 2019년 4분기 핵심 섹터 공개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자, 올 초부터 계속해서 IT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다른 분들 아직 IT 주목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늘 강조해 주셨는데 실제로 현재 IT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4분기에는 이번에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될까? 라고 말을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도 02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세 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 2시간 전쯤이었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규제,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소재 부품 장비 업종 투자에 매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양시장 더 빨간불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두 눈으로 보죠. 두 눈으로 보시죠? 네, 두 눈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데 전날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어요. 옵션 만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선물이 좀 상당히 등락이 상당히 좀 심했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얘기들이 있었고 전날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협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니 해도 IT예요, 여러분들. IT. 디스플레이 쪽 어제 급락 나왔죠? 급락 나오고 난 이후에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방송 고점에 추천하시는 사람들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죠. 이제는 디스플레이 얘기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오픈 채팅방에 댓글을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들을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또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스몰 딜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어찌됐든 증시는 호재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 악화되는 것 때문에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 침체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만약에 스몰들이 성사가 돼버리거나 하게 된다라면 호재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뚝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의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업종마다 순환매가 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주도 섹터가 나올 건데 그게 IT에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IT 쪽 섹터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서 종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해볼까요?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도 보게 되면 MLCC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11만 원대 넘어섰습니다.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단기 고점권역에 좀 진입을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줄 때 만약에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면 한 번 줄여놨다가 조정 시대에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왜 올라가죠?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MLCC에 대한 부분들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삼성전기가 올라갔으니까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이미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은 쳤어요. 다만 사막 콘덴서는 아직까지 장기평을 뚫지는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기는 24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서서히 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들 생겨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만약에 스몰딜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대부분의 종목군들, 섹터들이 한번 쭉 순환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은 다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주도 섹터 쪽으로 조금씩 서서히 이동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를 보더라도 어제 옵션 만기 때 61선 지지를 좀 해줬어요. 선물 기준으로. 저가가 266포인트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업종으로 뭐 보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2030에서 2020 저가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몰딜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2000포인트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뭐 될지 안 될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해갖고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수는 바닥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내린다라면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주가는 싸니까.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이나 업황이 개선되는 쪽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죠. IT 쪽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서서히 뭐 괜찮아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굴뚝주들 제가 그렇게 산업재 섹터들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조선주 쪽에 있어서는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LNG선에 대한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섹터 중에는 조선주들을 봐야 되겠지만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는 본행제 쪽을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여전히 두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IT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어쩔 수 없이 뭐 상승을 해주려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되고, 일단은 이슈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모멘텀거리가 있는 거, 그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IT죠. 장비, 소재, 부품. 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장비와 소재 쪽,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한국의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해요.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 플랜이 아닙니다. 장기 플랜이에요, 장기 플랜. 그렇기 때문에 하루 샀다 팔았다 하게 된다라면 아예 그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또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플랜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저는 시황관에 있어서의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바뀐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IT 쪽이다. 그 부분들만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같은 의견 강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주말에 스몰딜이 이루어지면은 전 섹터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역배열권에 있던 종목들도 한 번에 반등 가능한데요. 이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해 나가면서 주도 섹터, 특히나 IT 강조해 주시고 계시죠. 주도 섹터로 옮기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스몰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내려간다면 다시 매수 전략을 취하면 된다라면서 우리 시장 일단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해요. 혹은 내가 궁금한 부분 콕 집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주시면 훨씬 더 시원한 답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 많이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FA요. SFA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3,000원 30%요. 43,000원에 30%시고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사기는 어제 샀는데 내려와서요. 어제 오늘 계속. 어제 사셨는데 지금 벌써 많이 내려온 거네요. 예. 그러면은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매수를 하셨어요. 30%를. 예. 혹시 어저께 왜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이게 OLED인가 근데 뭐 그게 삼성에서 한다고 하고 지금 해가지고 산 건데. 어제 투자한다, 뭐 투자 발표할 거다 그 예, 부분들 때문에 SFA가 예.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요, 이 친구는요, OLED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별거 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회사예요, 이 회사가.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꽤 좋아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재무 구조도 상당히 괜찮고요. 배당도 팍팍 주는 회사예요, 아버님. 예. 그러면 지금 30%시라고 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단기로 보신 거세요, 혹시? 예. 단기로 보셨으면 아버지 좀 마음고생 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버님 이거는 30%는 예. 투자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5만 원 넘어갈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배당도 받아버리세요, 이거 배당. 배당은 언제 주는 겁니까? 배당은 올 연말에 땡 하고 나면 배당락이 떨어지거든요. 아, 12월 달에요? 네. 그러면 배당락 땡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나와요, 내년도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락이 끝나게 되면 매도를 하셔도 배당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예. 있는데 저는 그냥 아버님이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일단은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장기로 가야겠네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무거워요. 아주 좀 더 SFA 가. 사갖고 장기로 가죠 뭐. SF가 무거운데 만약에 예, 좀 더 사시겠다 하게 되면 예, 만약에 이 기업이 미친 척하고 막 빠졌어요. 예, 한 38,000원 막 이때까지. 예. 그럼 그때 조금 더 사세요. 단가 낮추세요. 근데 어제 오늘 왜 빠지는 겁니까? 어제 오늘 왜 빠지냐고요? 예, 그거는 제가 방송 말미에 예,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우수 AMS요. 우수 AMS 매수가 비중은요? 20%에 4,670원요. 4,570원 맞으시죠? 네, 4,570원요. 네, 우수 AMS 4,57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률이 한 30% 넘으시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더 빠질 수 있는가,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이 시점에서요.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니 이거 4,570원이면 올해 매수하신 거죠? 예, 막 올라갔다 좀 떨어지기를. 막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예, 그럼 3월 달 정도에? 예, 그쯤 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4월 달에네, 4월 달에. 4월 달에? 예. 근데 이거를 왜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더 간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더니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4,600원 좀 넘게 찍다가. 그러셨구나. 이 기업 실적이 그냥 전향이에요, 어머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더 수소차 빠질 수 관련주로 있나요? 좀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4,570원에 20%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때는 손실률이 30%대예요.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어머니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추가 그러면 이거 매수는 기다려보면 얼마 정도까지 올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3,800원대는 다시 한번 올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시간이 지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오래 네. 걸릴 수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반대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게 역배열권역에 있는 상황이라 매물수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 이게.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세요.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3,800원 정도 때까지 반등 나온다 싶으면 그럼 요 추가 매수의 단가를 낮춰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 때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일단? 네. 그럼 3,800원 정도 오면 그때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예. 3,700원 정도, 3,8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자입니다. 5131번님이 보내주신 헬릭스미스 살펴볼게요. 109,563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일단 임상 3상 관련 소식 나기 전에 들어가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109,000원대로 한번 올라왔었는데 정리를 안 하셨나 봐요.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이윤선 앵커님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나오기 전에 했다가 추가 매수를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아마 아닐 수도 있겠죠? 며칠 전에 매수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끝자리가 563원으로 나와가지고. 네. 일단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헬릭스미스 대차장고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락이 깊었는데 이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는 되돌림이라고 보여져요. 되돌림 파동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낙폭과대를 먹으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10만 9천 원대면은 20%면 분명히 이거 단기로 들어가셨을 건데 10만 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세요. 10만 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 이 점하한 가격, 요 9월 24일 날 하한가 가격이 나왔던 한 11만 9천 원에서 12만 언저리 때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개인들만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들만.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10만 원 깨지면 손절, 올라가게 되면 11만 원대 후반, 12만 원 언저리 때는 그때부터는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헬릭스미스 일단 10만 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요. 11만 원 후반대 정도 오면은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다시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B 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500원, 비중 30%요. 15,500원에 30%시고요. 예.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요거 한 몇 개월 되는 것 같은데, 며칠 되셨어요? 몇 개월 됐다고요? 아, 몇 개월 되셨어요? 아, 예. 그러면 한번 훅 빠지는 거 기다리셨네요. 예. 계속 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바로 예.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실이 상당히 컸다가 예. 매수가 위로 올라왔으면 일단 정리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이게 하락세 때를 다시 벗겨낸 모습인데요. 지금 13,000원대, 오늘 6%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단기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손실을 키웠다가 다시 회복하신 거 아닌가요? 예, 선재가 올 여름인가? 15,000대에서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쑥 다 빠지고, 먼저 빠졌을 때 전화 한번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박아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또 소문에 또 이상 뭐 소문이 들리는 소문에는 뭐 또 오를 수가 있다 뭐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 10,000원은 깰 수 있다라고 해서 깨졌어요. 예, 깨졌어요. 그러면 일단 리스크 관리 했다가 다시 샀어도 됐잖아요. 예.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조금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일단 기다렸던 만큼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들 상에서는 오늘 저가 깨지면 안 돼요. 예. 오늘 저가가 깨지면 아마 다시 또 밀릴 거예요. 오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응?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약간 241선 자리대예요. 한 예. 13,700원 요 정도 되는데, 예. 요게 깨져버리게 되면 이 갭을 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갭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적어도 이 10,000원 언저리 때 10,000원대 초반까지는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만약에 오늘 저가가 깨지게 되면 이거 10,000원 언저 이게 121선 자리 때까지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10,000원도 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만약에 이거 오늘 저가 깨지면 아마 10,000원대 중반까지도 빠질 거예요. 다시 10,000원 중반대. 어느 주말대로 또 네, 그러니까 한 빠진다고요? 1,500원 뭐 요 자리 때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요? 예. 글쎄요. 추가 매수라.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임상이나 이 꿈을 먹고 사는 섹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는 제 성향에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제약바이오가. 이게 뭔가 이게 한 방을 노리는 뭐 그런 섹터가 일단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원래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임상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해서 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냉정히 아버님 같은 경우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차트 대응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근데 아버님은 차트 대응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확인을 하고서 투자 마인드로 갈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차트 대응을 할 거냐, 요거 아버님 결정을 하세요. 아, 그냥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나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일단 오늘 저점 깨면 전 만 원대 초반까지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예. 반등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이게 하락 추세 때 지금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요 자리대를 조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뚫었다가.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다시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17,0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17,000원 이요? 17,000원대. 예. 그럼 그때 좀 챙기면서 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약간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성장성 있고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 강조해주고 계신 정전 멘토님이신데요. 과연 정전 멘토님이 4분기에 기대하고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강연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입니다. 6052번님이 전해주셨어요. 삼진 L&D 2,506원 매수하셨고요. 13% 비중으로 매수하셨습니다. 자, 현재 2,03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진 L&D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삼진 L&D가 여전히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실적이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하고 난 이후에 증가폭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전자기기 쪽, LCD 쪽에 대한 부분들, 금형, TV 쪽의 금형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성장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맞춰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2,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딱히 이게 성장을 어떤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할 것이다, 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들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도 매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회복이 됐을 때도 매도를 안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세요 라고 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보유하셔야죠. 보유하실 건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주자면 성장 동력이 이 친구는 뭔지를 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별적인 흐름들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라면 그냥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한 2,300원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씩 줄여서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 시에 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진 L&D 성장 동력이 불분명하다.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서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다시 전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네. 어저께 오전에 APC팀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제 TV에서 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한 70%를 네. 29,300원에 네.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막 어저께 쇼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정신이 없거든요. 어제 한꺼번에 70%훅 들어가신 거예요? 네, 훅 들어가서 1,500주를.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투자 발표 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 빠져서 그래서 아마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우리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이게 주 얘기가 많이 나서 하셨어요? 이 토마토나 뭐 이런 데서요. 그럼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지 여기 전화하셨어. 응? 걱정이 너무 되니까 응. 선생님한테 지금 종목은 다른 네. 쪽에서 해서 하고 상담은 여기서 받는다? 아니 이 프로도 많이 보죠. 보는데 돌리다 2%, 보니까 2%를 네. 계속 보는데 그렇게 사라고 했을 때 밑에서 그렇게 사라고 했을 때는 사지도 않더니 위에서 이렇게 사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고요.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어머니. 일단은 네. 어머님 성향 자체가 짧게 먹고 나오려고 한꺼번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짧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꾸준히 오를 수 있나 해갖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휘젓고 빠지니까 네. 저도 막 어저께 좀 쇼크가 컸고요. 네. 앞으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가 좀 갖고 가세요, 어머니. 갖고 가요? 네, 갖고 가셔도 돼요. 그러세요? 빠지면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는데 한 10% 더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10%요? 왜요? 그럼 매도하게요? 10%나 더 빠지면 큰일 나죠. 아니 왜요? 빠졌다 올라가서 수익 나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괜찮지만 10%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어머니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러니까 70%를 한 방에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주식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에? 맞습니다. 10% 빠져도 냅둬요, 그냥. 수익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매수한 가격에서 20% 빠졌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0% 빠진 거 복구하고 30%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만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근데 갖고 시간이- 가시라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오래 걸리죠. 제가 방송에서 누차 여러분 어머님들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투자 마인드로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네네. 투자 마인드로 봐서 50%든 100%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게끔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방송하신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안 해. 오로지 그냥 짧게 먹고 나올 생각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주식에서 단기로 돈 버신 분들 많지 않아요. 100명에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어머니. 근데 그거를 그 어려운 걸 어머님이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빠지면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갖고 네. 가시면 수익 나요. 네. 판단은 어머님이 하세요. 10%나 더 빠진다고 그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다라면 어머님 비중 조절을 하셨어야 돼. 그렇죠. 비중 조절 하지도 않고 그냥 70%를 왕창 사신겨. 좋다고 하니까. 네. 확인도 안 해보고. 그죠? 그럼 그 그렇습니다.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내는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잘라버리든가. 나는 네. 10% 빠지는 거 못 기다리겠어. 네. 나가게 되면 쳐내는 게 맞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께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네. 그리고 단타로 볼 네.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하시려면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후회합니다. 네, 분할로 후회합니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네. 가지고 계시면 전 수익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나요, 수익은. 네. 그러니까 방송 말미에
네. 제가 방송 말미에 이 디스플레이 쪽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아, 네, 그거 네. 좀 잘 시청해 보세요, 어머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꾸준히 디스플레이 늘 강조해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방송 말미에 이 상담이 끝난 후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입니다. 9045번님이 보내주신 현대바이오 살펴볼게요. 15,117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오늘 13% 넘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매수가 근처까지 일단 올라왔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1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반등은 일단 나오고, 근데 이게 어저께 이게 현대바이오 또 누가 물어봤었었는데, 일단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반등은 일단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 라고 보면 한 15,000원, 15,000원대 후반이에요. 여기 15,000원대 후반. 그러면 약간한 수익이 약간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 15,800원 위로는 일단은 좀 챙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이 박스를 넘어갔어요. 최근에 요 밴드에서 움직였던 게 넘어갔으니까, 그럼 보통 이 폭만큼의 다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가 15,000원대 중후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대 15,000원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챙겨가면서 일단은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힘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수익을 좀 보다가 지금 내려와서, 네. 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매수가 23,200원에 비중 20% 맞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 중이셨다가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빠진 거세요? 예, 9월 달에 사서, 저는 이제 대표님 방송을 자주 보면서 이걸 한 내년 봄까지 가지고 갈까 했는데, 내년 봄. 예, 그런데 가격이 지금 거의 매수가 밑에 빠져서 제가 더 내려갈 것 같으면 한번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네.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예, 이게 좀 여유 있게 보셨는데 예, 봄은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몸 넘어가고 계속 저는 이제 끝까지 한 가볼까 싶거든요. 아, 그게 끝까지 이제 몇 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갖고 가셔야죠. 예. 갖고 가시고요. 빠지면 더 산다 생각하세요, 어머니. 네? 빠지면 비중을 좀 더 늘린다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럼 지금 오히려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 말씀이네. 어머님이 막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면 그런 네.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네. 지금에 와서 뭐 이까 이거 뭐 얼마나 더 빠진다고 빠져야 10%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 어제 오늘 빠진 것처럼 이게 한 뭐 요번 주 계속 빠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요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예,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내내 빠질 일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거의 뭐 빠지면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조정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네, 그죠? 뭐 오늘 요 정도 했으면 다 마무리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기다리셨다가 2만 원대 미친 척하고 빠져서 2만 1,000원 깨지기 시작하면 예. 그때 한 19,000원, 한 2만 원 정도 때까지 2만 1,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예.
더 사세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예.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아까 정전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정말 주식 잔소리에서 IT, 특히나 디스플레이 중요하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정말 매일같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투자 발표 나면서 관련 종목들 좀 빠지면서 아까 상담 전화도 왔듯이 왜라는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스플레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종목들이 아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이유를 보면 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디스플레이 투자 발표를 좀 했죠. 13조 1천억. 문 대통령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 흉내낸 것 같아요. 땡큐 이재용 했어요.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130조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던 대통령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신문 기사라든가 경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1년도까지에 있어서 투자가 약 한 13조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2006년 동안 13조 1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그럼 뜯어보게 되면 3조 1천억 원은 R&D 쪽 투자예요. 10조를 QD 쪽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결론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차세대 쪽이에요. 차세대. 폴더블이나 중소형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A5 라인에 있어서의 투자 계획은 없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QD 쪽만 있었어요. 왜? 차세대니까.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면적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은 차세대가 아니에요. 왜? 이미 개발되고 다 나오고 있으니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중소형 투자 계획은 빠졌어요. 인도와 베트남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도 없어요. 이거 공정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거든요. Y옥타나 이런 쪽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합을 해서 내보면 QD OLED가 아니죠. 이제 QD 디스플레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 QD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투자 부분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A5 라인 투자 계획이 없다? 중소형 투자 계획 없었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 어제 요거 보여드렸거든요. 저녁 프로그램에. 요거 A4 라인이에요. 요거 여기. 요 조금 큰 거. 요게 L8-1, L8-2예요. L7-2 요게 L7-2인데 요 부분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L8-1과 L8-2 요것도 QD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8.5세대로. 그러면 요게 A3 공장이고요. 요게 A2 공장이에요. 이건 5.5세대. A2 공장과 A3 공장 변경해야 돼요. A4 마찬가지고요. Y옥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엔드 여기 지금 토목공사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A5 공장이에요. A4와 A3 공장을 합친 것보다 커요. A3와 A4 16년도, 17년도 때 투자 얼마 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10몇 조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면적보다 훨씬 큰 이 A5 라인을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가 들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그리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조 변경해야 될 거 지금 이 아산 1캠퍼스, 2캠퍼스로 나뉘는데 1캠퍼스에 있겠다는 얘기는 LCD 공장에서 LCD에서 QD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금액
1캠퍼스에 그것만 10조예요. 그것만. 그러면 요거 들어가죠. 베트남 쪽과 그 다음에 인도 쪽 공장 바뀌어야 되죠. A3, A2 구조 변경해야죠. 그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투자가 될까요? 빅사이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밑으로 겁나게 빠질 때 사라고 했죠. 그리고 투자 마인드로 보시라고 했죠. 근데 어저께 빠지고 오늘 빠지니까 헤헤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왜? 그런 분들은 다 위쪽에서 매수했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밑에서 사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밑에서 사시라고. 투자 마인드로 보시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근데 요거 또 얼마나 또 10몇 프로 빠지고 20% 빠졌다고 해갖고서 한다라면 투자하지 마셔야죠. 트레이딩 하셔야지. 그러면 이 방송 들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투자에 대한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아마 이거 여기서 끝났다? 아닐걸요? 투자 또 할걸요? 조만간? 긴가 만나는 지나보면 아실 거고요. A5 라인 때 들어가는 거, R&D 연구하는 거, 뭐 들어갈 게 뭐 있겠어요? 롤러블 들어갈 거고, 스트레쳐블 들어가겠죠. 뻔하죠, 뭐 답은. 그럼 보자고요. ICD 빠졌어요. ICD. 밑에 바닥에서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수익이에요. 30%가 넘게. 빠졌어도. 21선 깨졌어. 거래량 늘어났어. 계속 이게 좀 더 빠지겠죠. 그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을 보고 나서 들어가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우려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AP 시스템? 지가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지가 올라간 게. 이것도 못 넘어갔는데, 다른 종목 다 넘어갔는데. AP 시스템 얼마 전에 중국 쪽에 대규모 수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가 빠져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지가 빠져야. 빠지면 사면 되죠. 그죠? 제이스텍 마찬가지예요. 제이스텍 요번에 어저께 그저께 많이 빠졌네요. 많이. 여러분들한테 사시라는 얘기 겁나게 드렸을 거예요. 사시라는 얘기. 맨날 밑바닥에서. 근데 밑바닥에서는 사라는 얘기는 안 듣고 나서 요런 데에서 다 샀지. 그러니까 마음고생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원익 IPS 돌려 세워요, 얘는. 얘는 빠지지도 않아. 왜 안 빠질까요, 얘는? 이 친구는.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장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다 하잖아요. 디스플레이의 최고 수혜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원익 그룹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종목들은요, 빠지면, 이 밑에서 입 벌리고서 받아 드셔도 돼요.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꼭 기억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 하지 마시고, 투자하실 분들만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어제 삼성투자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궁금했던 분들 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혹은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꼭 눌러야 합니다. 다른 글씨 누르시면요, 다른 방이에요. 다른 분이 운영하는 방이 나오니까요. 진짜 정재훈 멘토님의 방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픈 채팅 글씨까지 누르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유튜브 채널 원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고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여러 가지 강의와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바로 강연회 준비돼 있습니다. 자, 이 강연회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1-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또 이 강연회를 기다리는 이유가 사실 정재훈 멘토님이 가끔 강연회에서 정말 가끔 실수를 하세요. 이렇게
핵심 종목을 실수로 언급하듯 실수하시는데 과연 내일도 하실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4분기의 핵심 섹터 뭔지 궁금하신 분들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 잔소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